안녕하세요. 당신의 금융생활이 회복되는 친절한 보켓씨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오늘은 이번 달 7일과 8일에 있었던 전미경제학회 연례 총회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 재정 정책 수위를 놓고 격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의 핵심 주제도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전년 대비 6에서 7%를 넘나드는 물가는 용인하기가 어려우며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통화와 재정 지원책을 얼마나 조여야 하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하버드 컬럼비아대 교수가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치적 문제고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3.9%까지 떨어진 만큼 연방준비제도는 총수요를 낮추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통화정책을 바꿔도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연준의 기대감을 도박과 같다고까지 표현했네요.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 테일러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정부의 돈 지급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었는데 실질 소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고요. 정부의 돈 풀기가 효과는 없으며 물가만 자극한다는 뜻이죠. 그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에 거의 2% 수준이라며 연준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매우 심각하다고 만약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2%로 떨어진다고 해도 연방기금 금리는 3%는 돼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테일러 준칙이 뭔지 궁금하시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정책 기본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인데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올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3에서 4%에 달할 확률이 크다고 진단했고요. 이는 연준의 목표치 2%를 2배가량 웃도는 수치입니다. 윤 스테인손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 수요가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수요 공급 불일치와 임금 인상 압력에 올해 물가가 3.5에서 4.5%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때마다 0.25%포인트씩 2.5%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긴축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는데요.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중앙은행들이 과거에 비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제약은 긴축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압력, 자산시장의 과도한 차익, 금리 상승 시 연방정부 부담 증가, 유동성 문제 등입니다. 라장 교수는 자산시장이 차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나스닥은 더 그렇다며 양적 완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국가부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금 미국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25%이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짚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해요. 연준은 미 국채를 5조 5천억 달러어치나 갖고 있는데요. 명목금리가 2.25%가 되면 국채 가격 하락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스티글리츠 교수가 코로나 위기에 정부의 백신 투자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확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서머스 전 장관은 나의 친구 조가 신중한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어 현재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3%에 가깝고 우리는 가장 느슨한 통화재정 정책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 2, 3년간 인플레이션에 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티글리츠 교수가 인플레이션과 전염병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연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며 공급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응수하자 서머스 전 장관은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요소의 90%가 3.5%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고 왜 이를 병목 현상 때문만으로 분석하느냐며 맞받아쳤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정말 그대로 전해지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에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갈지 흥미진진해지네요. 아마도 자본주의는 또 이 상황을 극복해 내겠죠. 추이를 지켜보면서 손해보지 않고 지키고 불리는 개인 금융생활의 지혜를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